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갓난아기 때랑 초등학교 때 겪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일단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갓난아기 때 이제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 초기 때 이제 아버지랑 친정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요즘엔 뭐 그렇진 않지만 아들이 귀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막 이쁨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첫째로 저희 누나를 낳으시고 둘째로 저를 낳으셨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가족분들 굉장히 다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독립을 하시고 이제 가족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침도 많이 하고 마르기도 마르고 막 밥도 잘 못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막 열이 40도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약도 먹이고 막 여러 수단을 다 써봤는데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근처에 유명한 대학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아 이거는 우리도 병명을 모르겠다, 이거 이상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계속 병원에서 지낸 거죠. 그러시면서 막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분들을 계속 케어해 주시고, 근데도 막 계속 안 되니까 막 제 척추에 막 바늘을 꽂아가지고 제가 막 몸이 반대로 막 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막 울고불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면서 막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막 이제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어머니가 이제 잠깐 집에 오시는 길에 옆집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그 할머니랑 딱 마주쳤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아니 색시 왜 이렇게 요즘에 안색이 안 좋아?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 요즘에 아들이 이래저래 해서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무당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신기운 있는 좀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혹시 뭐 최근에 집에 뭐 물건 같은 거 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어머니가 뭐 경황도 없고 생각도 잘 안 나고 하니까, 아 그런 거 없다고, 아 뭐 계속 몇 날 며칠을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물건을 놓냐, 이러시면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와서 갑자기 곰곰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등산 다녀오면서 돌을 하나 가져왔었지. 그러니까 제가 아프기 전에 아버지랑 등산을 다녀왔는데 이 돌멩이가 너무 이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주워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안에 어디 놓고 있었는데 그걸 까먹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 설마 이 돌 하나 갖고 왔다고 이거겠어? 하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아 이거 그냥 돌멩이 하나 산에서 주워왔다고,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그 할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산에는 무슨 뭐 기운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산에는 막 그런 기운들이 있어가지고 산에서는 함부로 돌멩이나 물건 같은 거 주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돌멩이 달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돌멩이를 드렸더니 집에서 한두 시간만 좀 기다려라.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아, 네 하면서 이제 집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러더니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다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주워오지 말라고 하시고 빨리 한 병원 가봐요. 이래서 어머니가 뭐지? 하면서 병원을 갔는데 제가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밥을 웃으면서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아 이런 거를 안 믿었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때부터 믿게 된 계기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일단 첫 번째 사연은 이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이런 신기한 이야기였고요. 산에서는 절대로 뭐 함부로 주우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네 갔을 때 이야기예요. 뭐 지금은 조금 도시화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네 가서 놀고 먹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밭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살짝 보면 사람이 잘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샛길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지? 뭐지 하다가, 그 초등학교 때 그런 모험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아, 저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천천히 들어갔어요. 막 옆에 나무들도 엄청 많고 풀들도 막 엄청 자라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걸으니까 공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뭐지? 여기서 놀면 되겠다 하고 앞에 봤는데, 무슨 동산처럼 이렇게 조금 볼록 튀어나온 게 뭐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한두 발자국 앞으로 가서. 근데 거기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위에 어떤 여자가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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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이런 식으로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저기서 왜 뛰고 있지? 하면서 앞에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씩 하고 웃는 거예요. 저 당연히 막 엄청 소름 돋았죠. 제가 막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눈 같은 거는 기억 안 나고 입 모양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사람이 웃으면은 이렇게 최대로 찢어지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 찢어지는 게 기억이 나고, 옷은 하얀색 소복 같은 거를 입었던 게 기억이 나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기억이 나고,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엄청 무서워가지고 할아버지네로 막 뛰어갔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른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몇 날 며칠을 뭐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사건도 이제 천천히 이제 무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막 야간 자율학습 옛날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10시, 11시 막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 딱 중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골목길 초입 들어가서 저는 중간까지 엄청 뛰었어요. 맨날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학원 끝나고 이제 골목길 초입에 딱 왔는데, 그 건물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순수한 마음에 저 누나 뭐지? 왜 저러고 있지? 하고 무서운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자 하고 집으로 또 막 뛰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던 버릇이, 무서우니까 뛰는 중간에 계속 뒤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그 누나는 이제 계속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제가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힘드니까 이제 빨리 올라가자 하고 올라갔는데 뭔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제 방 창문을. 그럼 골목길이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누나가 저를 보면서 또 씩 하고 웃고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무서우니까 저는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호흡 거칠어지고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 막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 하고 봤는데 막 없고. 와, 그때 이제 제가 할아버지네 가서 겪은 일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는 얘가 기가 아직 약한가 보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는데, 다음날 엄마가 이제 아침부터 어딜 나가시더니 부적 같은 걸 몇 장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몇 군데 붙여놓고 저한테는 오늘 하루 동안 엄마 아빠 없어도 밖에 절대 나가지 말고 창문 밖에도 절대 보지 마라. 진짜 밖에 나가거나 창문 보면 진짜 혼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무섭기도 하고 혼자 있으니까 좀 이 무서움을 달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컴퓨터로 타잔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타잔이나 해야지 하고 했는데 그 앞에 바로 창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분명히 대낮이었는데 뭔가 검은색 같은 게 슉슉 뭐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계속 게임을 하다가 딱 창문을 봤는데 검은색이 선명하게 샥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전 무서워가지고 막 다른 방으로 막 뛰어갔죠. 엄마 아빠 방 가가지고 이제 이불 덮어쓰고 막 무서우니까 TV 틀고 이러고 있는데 방마다 창문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그 창문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봤는데 그 옛날에 불투명한 유리 있잖아요, 창문. 그런 창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톡톡톡 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막 전화기 막 찾고 엄마 아빠한테 막 전화하니까 아빠는 못 온다 그러지, 엄마는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하시더니 이제 몇 분 안 돼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하루를 보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다행히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뭐였을까 했더니 엄마가 아침에 그 옆집 할머니 댁에 갔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이제 부적 몇 장이랑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하루 동안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나갔었던 거고, 그 할머니 얘기로는 그 무덤에서 본 여자가 따라온 걸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네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운전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핸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거 이상하네. 계속 이러시면서 좀 천천히 가야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집을 가셨거든요. 그것도 그 여자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문점도 지금은 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산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산 조심하시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